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주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 세상에는요 항상 공존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하면은 반대급부가 항상 있거든요. 아,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선행상을 받겠지. 내가 효도를 하니까 부모님은 유산을 많이 물려주기, 이런 마음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런 두 가지 마음을 좀 조심하자. 이런 의미로 잠깐 주제를 잡았습니다. 주역에 보면 택사남께가 있는데요. 택사남께는 이제 양요가 세 개 있지. 요 가운데 요를 구사라고 그러고요. 요 네 번,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거. 요 구사가 마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경계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구사는 정이면 길어야 회망하리니 동동왕내면 붕종이 사리라. 구사는 곧으면은 마음을 곧게 쓰면은 길하여서 후회가 없을 것이니, 그런데 만약에 동동거리면서 왕래할 것 같으면, 동동거리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은 애간장을 태우면서 막 조급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내 친구들만이 그러니까 너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만은 쫓아올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해를 못하고 편당, 친구들끼리만 따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마음 씀씀이라. 내가 사람들 사이 널리 사귀면 좋은데 특정한 사람들끼리만 내가 선물 주고 죽어.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떨어지고 이 친구만 남을 거 아니야. 두루두루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 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문답이 나옵니다. 질문하기를 어떤 질문하냐면, 문동동왕내면 붕종이 사라하니 막시 차간 비응이라. 동동은 첨시일계 신부와. 그 이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동동거리면서 왕래할 것 같으면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조급하면서 왕래할 것 같으면은 친구들이, 벗들이 너의 생각만 쫓는다라고 하였었는데, 이제 구사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설명이 주역에 써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감응하고 여기서 느끼고 저쪽에서 응한다. 내가 감응을 하면은 그거를 저 사람은 그대로 저 사람 느끼고 또 그걸 그대로 나한테 통하고, 서로 그게 감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하고 응하는, 즉 여기에서 느끼면은 저쪽에서 응한다라고 한 것만 갖지 못하다. 막시는 뭐만 말 못하다. 이런 것이라. 동동이라고 하는 거는, 동동은 한 개의 마음, 동동이라는 마음을 새롭게 첨가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야. 그럴만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내가 사람의 관계가 다 있는데 동동거리는 마음을 새롭게 첨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이제 주자가 답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좀 원문이 조금 이게 글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주자를 이렇게 답변합니다. 와할왕내는 고시 감응이라. 동동은 시일심이 방요 감타요. 일심은 우욕탄의 응이니 정역이 의는 편용모길이요. 명기로는 편욕계기공이라. 우여적자 입정지시에 자심이 방출척하여
하야 욕거 구타는 우욕타 부모 도아오니 저편시 동동 저벼이니라. 자, 왕래한다고 하는 거는, 자, 주거니 받거니, 사람의 이제 감정이 주거니, 자,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선물 하나 주고, 받고 하면서, 데이트 한 번, 두 번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게 왕래하는 겁니다. 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도 왕래하는 겁니다. 모든 게 포용래. 이 왕래라고 하는 거는, 본래 감응하는 거다. 느껴서 응하는 거다. 느껴서 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동이라는 건 뭐냐? 아까 동동이라는 건 발을 동동거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막 앉아보질 못하는 거야. 이 동동이라고 하는 거는 시는 여기서는 영어로 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다. 그러니까 그 비동사 기억이에요. 동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이 일심, 하나의 마음이 바야흐로 감타, 다른 사람을 감흥시키려 하는 것이고, 자, 내가 뭘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자,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착한 선행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게 했나. 내가 웃겼으니까 저 사람을 웃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감흥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또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응하기를 바란단 말이야. 자, 내가 선물을 줬어요. 그럼 저 사람이 감동을 해서 나한테 선물을 주겠지? 나한테 그 좋은 마음이 들겠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응하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야. 자, 다시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한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느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통하기를 바라는 거야. 자, 내가 행동하지 감응하기를 바라는 거고, 저 사람이, 홍길동이 나한테 그 느낌이 해서 나를 따라오는 통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걸 이제 감통이에요. 그래서 감하고 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은, 명분을 있자거든. 명분을 올바르게, 정은 동사예요. 그 명분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곧 그 이득,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득을 꾀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명분과 이득은 별개죠. 그렇잖아요. 명분 의리로 한다. 돈 같은 거나, 이득은 별도고, 한데 그게 아니라 명분을 올바르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득을 꾀하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뭐 한다. 명분을 세웠지만 사실은 내가 국회의원에 직함을 얻는 거잖아요. 이득이 있는 거야. 내가 책 출간을 한다. 겉으로 명분, 모르는 사람은 책을 낸다. 사실은 내가 책을 냈다고 하는 명의를 얻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착한 일을 했어. 그러면 명분이지만, 착한 일에다 선행선을 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또, 명기도, 사람의 그 도를, 여기도 명자는 이제 동사입니다. 그 도를 밝게 하는 거는 곧 그 공을 개입된 것, 꾀하는 것과 같은 것이네. 자, 도를 밝혔어. 그러면 공자님이 순수하게 도를 밝혀 학문을 하면 좋은데, 내가 학문을 하고 했으니까 난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취직 잘 될 거야. 자, 내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은 똑같이 공부해서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게 아니라 박사학위를 따니까 결국은 내가 취직을 잘 되고 그 공을 개입돼서는 학위 때문에 공부한다는 얘기죠. 진짜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셈이 되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학위가 되는 거고 저절로 딴 사람이 따르면 되는데,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하고 공부했으면 딴 사람이 이만큼 따라오겠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중적이면 항상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가 이제 여기까지 걸리는 거죠. 같을 여자가 요 문장과 같더라. 예를 들은 거예요. 또한 뭐와 같냐면 적자가 깐난에게,
갓난아기 보면요, 핏덩어리 같아요, 그거. 붉어요. 그래서 적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적자가 입정지시 우물에 들어갈라. 갓난아기가 안근을 켜서 우물에 들어갈라.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은 아이고 아무리 악당이라도요, 아이고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애를 사람 위험해서 낭떠에 떨어지려가 딱 잡는 게 정상이죠. 거기서 야 잘 떨어지나 구경하겠습니까? 그거는 인지상정이 아니에요. 인지상정은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더나 어린애가 그런다는데. 그래서 어린아이가 우물 안에 들어갈 때 이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바야흐로 추척해서 야 큰일 났다. 야 어떻게 해? 이러면 이제 출척한다 그래. 해서 욕구 구타, 그 어린아이를 타는 어린아이를 구해서 가는 걸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는 또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부모가, 어린아이의 부모가, 여기서 도자는요 원래 길도자인데 말할 도자, 뭘 말하다 이러네. 어린아이의 부모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돼, 내가 좋다고 말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네. 자, 사실은 내가 어린아이를 구할 때 순수하게 구하면 좋아. 그러다가 정말 부모가 고마워서 나중에 고맙습니다 하는 건 상관없는데,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린아이를 구하면서 내가 어린아이를 착한 일을 했으니까 부모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겠지, 사례금을 주겠지, 또 부모가 나하고 사귀자고 하겠지. 착한 일 했으니까. 혹시 알아? 무남동네에 있으면 혹시 내가 결혼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 이것이 곧 동동, 마음을 왔다 갔다 거리고, 우왕좌왕하는 동동거리는 병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동동이라는 거는요, 목적을 바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잘하는 거지. 대가를 바라고 효도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 유산을 바라고 효도를 바라니까 그거 아니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결과를 예측을 하고 그걸 바라고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금괴를 주었어요. 저도 주워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웠다고 합시다. 그래서 1,000억 원짜리 금괴를, 1,000억 원이 있나? 어쨌든 모르겠죠. 100억 원짜리 금괴를 주웠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를, 내가 샥 인마이 포켓 하자니 좀 그렇고, 경찰서에 갖다 줘요. 갖다 주면서, 이거 갖다 주면은 10%를 나한테 주겠지? 아니면 성애상을 타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한다. 그럼 벌써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걸 잃었던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애간장을 태울까 해서 순석에 갖다 주고, 나중에 보상금이 주거나 표정도 너무 좋은 거고, 없으면 상관없는 거고, 이런 마음이 편한데, 이걸 내가 갖다 주니까 저 사람이 10%를 나한테 사례금을 줄 것이고, 표창장을 탈 것이고, 잘하면 공격 취직도 되겠구나. 라고 목적을 갖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을 갖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럼 화가 나겠죠? 그러면 벌써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선우가 다른 거죠. 그게 바로 동동거린다고 하는 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예전에 명쾌하게, 주자는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한 겁니다. 참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물가 어린애가 빠져 죽으려고 할 때 목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아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인지상정이지. 내가 구했으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다.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자, 아까도 해서 이런 우물에 어린이가 빠지려고 한다. 그럼 위험해요. 우리 구경하다가도 누가 있으면 위험해. 빨리 잡는 게 정상이야. 야, 잘 떨어지나 구경할까 이러지 않아요. 그죠? 이게 인지상정이지. 그렇게 죽음을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또, 위험한 곳에 있다. 이건 이제 좋아서 등산했겠습니다만, 사진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거 구했습니다. 이랬을 때 사람은, 이렇게 딱 잡는 게 정상이지. 빨리 어떻게 떨어지나 이렇게 구경하겠습니까? 또 떨어지길 바래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할 때, 선행, 좋은 일을 할 때는 따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했으니까 세금 공제 얼마 받겠구나, 보상금 얼마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선행이 아니죠.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친구를 사귈 때, 내가 순수하게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사줬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보답이 있겠지, 뭘 해주겠지 하고 바라봐요. 그거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남녀 사이도 그렇고 직장과 직장 선후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목적을 바라고 하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고 갈등을 하게 돼.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더 좋아. 예를 들어서 농부가 그래요. 농부가 봄이 되면은 당연히 밭을 가고 씨를 뿌리는 게 정상이에요. 가을이 되면 수확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렸으니까 얼마큼 수확을 하고 이렇게 수확한 걸 가지고 팔아서 1,000만 원이 됐어. 그 1,000만 원 갖고 뭐 해야겠다, 계획을 잡아서. 근데 가뭄이 들렸어. 밭을 못 갈았어. 그럼 얼마나 애간장을 타겠어요.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우박이 떨어졌어. 수확량이 반으로 떨어졌어. 얼마나 애간장 타서. 그게 아니라 봄이 되니까 편하게 밭을 갈고, 가을이니까 수확해서 하다 보면 되는, 그 마음이 아달고 어달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를 하더라도, 편의상 농부에 많이 했습니다. 농부를 하더라도 사실은 마음 편히 하는 것과 애간장을 태우는 게 달라요.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도 하다 보면은 해서 세상이 잘 알다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고 쓰임이 있는 거지.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점수가 나왔으니까 내가 어디 취직이 될 거라고만 고민한다면은 그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현실적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 안 편안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가 노력하면 자연을 그냥 결과로도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지. 이걸 가지고 막 애간장을 태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론이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쇼를 현재 슬라이드 됐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떨까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를 구하는데 우물에 빠지려고, 그냥 순수하게 구하면 될 거를, 보상금이 얼마 따지다 보니까 보상금이 찍으면 어떡하지 고민하다 보면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친구를 순수하게 밥 사주면 됐는데, 제 친구가 조금 나중에 보답을 바라는 보답을 잘해. 그럼 막 할 때, 내가 들 사줘서 또 다시 또 사줄까? 아니면 또 저놈이 땀만 먹고 온갖 걱정이 다 돼요. 그거 좋지 않아요. 사람 관계는요,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결국은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동동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정해져 있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죠? 막 우왕좌왕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를 예전에 마음 수련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주역에 나오고 주자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연의 지대로, 봄이 왔는데 나는 가을이 좋아, 가을 빨리 오라고 막 제사 지낸다 빨리 오겠습니까? 여름 날짜가 몇 달 지나고 해야 가을이 되는 거야. 아니야, 나 겨울이 싫어, 오지 마라, 나 계속 여름이 좋아, 고집 핀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러려면 자연에 순응하는 거예요. 가을이고 겨울이고 곧 그래도 다시 봄이 오겠지, 이래야지. 나 겨울 싫어, 거부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 낮이 좋다고 밤 오기를 바란다, 어둠에 오지 마라 하도 되겠습니까? 새벽에 오지 말아도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의 이치에 맞추는 것이 정상. 그러면 고민을 좀 덜 하게 된다. 자, 오늘 약간 원문이 좀 길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